네, 안녕하세요. 큰바의 얼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성.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기주도를 키우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네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가치입니다. 기다림. 네, 기다림. 특히 기다림이란 가치는 교육과 성장하는 인간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사회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요. 교육제도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쵸? 우리 어때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 3초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뒤에서 빵빵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걸으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1년은 걸려요. 1년. 그쵸? 1년 뒤에 아이가 걷고 또 말을 천천히 배우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기다림이란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눗셈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부모가 애들을 교육을 하는 거는, 학습을 하는 거는 이게 좋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나눗셈을 못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1년 뒤, 몇 년 뒤가 지나면 그 나눗셈을 여전히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청소년이 되거나 성인이 된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그걸 스스로 못해?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강요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왜 너는 그걸 스스로 못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다려 준다라는 건 그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저는 자기 주도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라. 네, 생각하는 힘을 키워랍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실천할 때 그 일이 성공이건 간에 실패건 간에 우리는 그때 성장이란 걸 하게 됩니다. 성장을.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청소년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 영향을 준 것이 미디어나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고 흥미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또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되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랑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른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꼭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를. 또 부모님일 경우는 내 자녀가 실패할 수 있게 놔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놀라운 건 실패를 두려워해요. 나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모도 실패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이가 걷잖아요. 그거는 계속 넘어지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넘어지는 실수를 해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해. 근데 부모님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떤 말을 많이 해요? 하지 마.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들의 자기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하지 마. 그래서 실패를 해야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내 아이가 저 선택을 하면 저건 잘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하기도 전에 스탑시키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1개, 2개, 3개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주도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해라. 실패를 하게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네 번째는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내 일을 스스로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뭘 시킵니다. 엄마, 물 좀 떠다 줘.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아빠, 내 옷 좀 찾아줘. 엄마, 내 장난감 좀 정리해줘. 뭐 이런 거 자꾸 시켜요.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활의 작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한 친구와 이렇게 자꾸 남에게 의존하고 시켰던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려면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자기 주도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존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한테 의존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걸 다 의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외국에서 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신생아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다른 방에 혼자 재웁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애가 울거나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거기 가서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뭐 먹여주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 자기 주도성이 정말로 발달했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빨리 독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게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실제로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물 떠달라고 한 적 최근 일주일 동안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럼 한 절반 이상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있잖아, 너 엄마한테 단순히 물 떠달라고 하는 게
물 떠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행동이 쌓이면 처음에는 물만 떠달라 그랬지만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돼. 그래서 너희가 자기주도성을 키우려면 지금부터 절대로 부모님이 혹시라도 뭐 경연아 이거 엄마가 해줄까라고 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럼 절대 그거를 엄마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다 해야 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니네가 도와주면 그게 진짜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내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절대 부모님 물 떠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의 일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어떤 이런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줬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행을 하나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여행이냐면 자기주도 여행이라는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행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준 사업이라서 넉넉한 사업이긴 했지만 한 달 동안 초등학교 친구들 10명이서 여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준비할 때 의사소통 기술도 배우고 안전기술도 배우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안에 하루 정도 아이들이 모의 여행도 떠났고, 그리고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정말 우리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3박 4일 여행을 모두 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여행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두 팀 중에 제가 한 팀의 이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절대 개입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잘못된 반대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뒤에 아이들이 찾아내서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겨울이었거든요. 3박 4일 여행을 이제 끝나는 밤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자기주도 여행이라고 해서 막상 가면 선생님들이 뭐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을 기획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여행을 계획해서 다녀온 모습을 보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친구들이 한 걸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 삶에 이 자기주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되게 획일화된 게 많아요. 수학여행 누군가가 짜준 계획에 그냥 우리는 가요. 그렇죠? 가족여행 다 짜주잖아요. 때로는 가족여행을 갈 때도 아이들이 계획하는 여행을 부모님이 한번 같이 가는 것도 그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